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나가 보겠는데, 음, 친환경 농업을 왜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간단히 우리가 알아봤죠, 그죠? 그러면 친환경 농업은 21세기 경쟁력 있는 사업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왜 아까 미국 농업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대응하기에는 그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단지 쌀 하나를 생산한다는 것만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불가하다 그죠? 그러면 어떤 기능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거죠. 요즘 소비자들이 어때요? 도시에 사니까 공기, 그다음 물 상당히 어렵죠. 그다음에 식품도 안전하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전한 그러니까 농약과 화학 비료를 적게 쓴 또는 안 쓴 이러한 식품을 선호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찾는데 부응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의 관광 자원, 지역의 관광 자원은 자, 관광 자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면 이런 그 꽃을 보여줌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겠죠. 또는 도시민들이 야, 시골에 가니까 정말 멋지더라. 자원형이 이렇게 피어 있고 핑크 또는 보랏빛 꽃이 쫙 온 논에 들이 피어 있더라 그죠? 아주 멋지더라. 그러니까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거미가 집을 지어서 하는 농작을 안 치니까 소위 일명 거미 농법도 하더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차별화되고 해서 도시민이 찾을 수 있는 농업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쾌적한 전원 풍경을 제공한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도시에 계시지만은 직장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 대체로 남자분들을 또 시골에서 자란 여성분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주말에 어디 뭐 특이하게 가족과 갈 데가 없죠, 그죠? 갈 데야 많이 있지만 이제 부모님 특히 시골에 계시면 한번 찾아뵈야 되죠, 그죠? 자주 찾아뵙는 게 도리인데 차를 타고 촥 갔습니다. 시골에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애들하고 가자 해서 갔는데 딱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까 저기서 농약을 치고 있죠. 그죠? 한쪽에서는 비닐을 태우고 막 불을 지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키키하게 하니까 애들이 아빠 창문 닫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빠는 시골 풍경, 시골이 그리워서 소위 시골 냄새란 게 있어요. 보릿집, 볏집 냄새, 이런 건 작물이 자랄 때 그 풍경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애들한테 보여주고도 싶고 본인도 그걸 느끼고 싶은데 아니 바깥에서 농약 냄새 나오지 그리고 태우면 연기가 막 나오죠. 그러면 아빠 창문 닫아에서 시작돼서 아빠 집으로 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시골의 부모님 뵙기는커녕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도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전원 풍경, 관광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흙과 물을 살리는 농업 환경을 유지 보존한다. 이 말은 자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하면 이 배를 재배한다 그죠? 그럼 배를 재배하기 위해서 농약을 치고 화학 비료를 하면 다 흡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이동한다. 이 밑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 지하수가 흐르고 있죠. 그럼 지하수를 오염시키죠. 물론 논에 뭐 온갖 여기 오염 다 시켜버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비가 온다, 물이 흘러져 나간다, 하천을 통해서 강을 바다까지 전부 오염이 다 돼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유발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죠?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하천과 강과 바다가 산다. 그건 매년 바다에는 적조란 게 문제가 되죠. 맨날 황토 뿌리고 난리를 피우죠, 그죠? 적조 발생해서 양식장의 어류가 죽어간다, 숨을 못 쉰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적조도 예방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게 소위 부영향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부영향어, 바닷물에 지나치게 양분이 많다. 결국은 여기서 화학 비료들이 넘쳐서 흘러나가는 것도 일부 기여를 한다 이죠. 그래서 우리 노는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된다. 이 영양분들이 바깥으로 흘러져 나가지 않게끔 유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죠? 강에는 어떻습니까? 또 강에는 매년 녹조가 문제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강 넓은 데 보면 바깥쪽에 막 엄청납니다. 파랗습니다. 푸르다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 녹조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 농업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 환경뿐만이 아니고 전체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을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료 녹비작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녹비는 다른 우리 최근의 말로는 뭐죠? 풋그름 작물 이렇게 얘기했죠. 풋그름 작물. 이 풋그름 작물 중에 해리배치라든지 그다음 자원형 이런 걸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재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공중에 있는 질소도 고정을 해서 화학 비료使用量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생산을 적정하게 유지해서 도시와 농촌의 유대 강화를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도시민이 농민분들이 예를 들어서 80kg 쌀을 생산해서 20만 원을 받는다 판매를 할 때 그러면 도시민들은 얼마에 사 먹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10kg에 얼마죠? 10kg 하면은 8 나누니까 8 한번 나눠 봅시다. 그러면 38, 24, 2, 8이 16, 4 남죠, 그죠? 그 다음에 58이 40, 그죠? 그러면 10kg에 25,000원, 2.5만 원, 25,000원의 소비자가 사 드셔야 되는데 실제 1kg에 10kg 하면은 3만 원, 3만 5천 원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 그 말은 이게 이제 중간 유통이 반드시 단계를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시골에 와서 이 쌀 여기서 이제 80kg 팔지만 10kg 단위로 판매 또는 5kg 단위로 판매를 하면은 이 가격이 훨씬 다운되겠죠. 왜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니까. 그러면 소위 직판을 한다는 거예요. 직거래. 그러면 시골에 와서 꽃도 보고 좋은 향도 느끼고 눈의 피로도 들고 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면서 동시에 쌀도 이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뭘 할 수 있나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빚은 된장, 그죠? 그 다음에 간장, 이것까지도 총체적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신산업을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신산업. 그래서 지역 소유 로컬 산업, agricultural 인더스트리를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산업이 뭐 어떤 산업이냐면 획기적인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농업 공부를 하면서 과연 우리 벼 재배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민들이 시골에 와서 야, 풍요롭다, 좋다, 다음 주에 또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유대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도시와 농촌의 계류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뭐 해외에 가는 것보다도 우리 농촌을 살리고 또 농촌은 또 도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리고 환경을 책임지는 이런 농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미국 농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실제 미국에서 이게 댐입니다. 댐. 우리말로 댐. 댐에서 이게 왜 댐을 만들었느냐 하면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 벼 재배, 이 논에다가 물을 대기 위해서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댐의 높이를 한번 보세요. 높습니까? 별로 안 높습니다. 왜? 물론 미국은 강활한 평야이기 때문에 이 댐을 만들기도 쉽지는 않지만 물론 돈이 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넓다는 거죠. 아주 광활하게 넓고 이 댐의 높이가 낮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만약에 댐의 높이가 이렇게 높다 하면 물을 가둬 놓으면은 아래쪽에는 물이 아주 차갑다 이죠. 차갑다. 물이 차가우면 소위 쿨 상태가 되면 이걸 논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주면은 벼가 라이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냉해를 입는다. 냉해. 그죠? 차가운 물에 물 온도에 의해서 이 벼가 데미지를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그죠? 하면은 햇빛 많이 받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 적어도 10한 5, 6도 이상 수온이 유지가 되죠. 그럼 이렇게 흘러가면서 또 온도가 여름철에 높으니까 해서 이제 광계수라고 하죠. 물을 때는 온도가 한 25도 정도 이상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 이거는 획기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벼가 생장하는 데 상당히 도움도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아주 뭔가 탁하죠? 탁하다. 탁한 느낌. 탁하다. 이 말은 여기 논에서 배를 재배할 때 나오는 이 배출수입니다. 배출. 이게 이제 소위 잡초 방지를 위해서 농약을 제초제를 이렇게 살포를 하고 또 화학 비료도 쓰겠죠. 화학 비료도 쓰고 100% 흡수가 안 되고 이렇게 남은 것들이 제초 성분하고 섞여서 이렇게 유출수로 나오는 거죠. 이 유출수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갑니까? 하천을 통해서 강을 해서 저기 도시에 있는 강을 지나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보기 어때요? 아, 새벽에 맑은 공기 마시고 깨끗하게 흐르는 강물 보러 왔더니만 강이 막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이거 근원지를 찾아가겠죠. 수원지를 찾아가 보니까 이 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논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저거 우리 쌀 먹지도 않는데 쌀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강을 오염시킨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렇게 또 스트라이크를 또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 뭘 만드느냐?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그 섭지를 만든다. 섭지, 섭지를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거기서 실제 이제 섭지를 한번 볼까요? 섭지 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요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일까요?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소위 세크라멘토 이렇게 세크라멘토 밸리에 이렇게 오염수들 아까 나오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습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 갈대, 그죠? 또 억새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러면 환경 정화를 한다는 거죠. 그 물을 또 정화를 하고 억새, 갈대들이 막 절비하게 이렇게 자라니까 여기에 이게 뭐예요? 철새죠, 철새. 철새의 도래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멀리서 보니까 멋지죠. 야, 철새들이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구나. 정말 멋지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까 오염된 논을 완전히 이제 벗어난 새로운 하나의 그 테마를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이 뭐다? 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하는 일들이 농업인들이 연구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다양하게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아까 미국에서는 농사를 위해서 제초제를 많이 썼죠, 그죠? 그러니까 제초제를 많이 썼는데 제초제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우렁입니다. 우렁인데 작은 우렁이가 아니고 소위 왕우렁이라는 애예요. 왕우렁이. 이 왕우렁이를 투입을 하는 거죠. 논에다가 여기 이제 그 이 어르신은 이렇게 확 부어 버리는데 부으면 안 됩니다. 부으면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뿌려 줘야 됩니다. 뿌려주면 얘들이 이제 움직이겠죠. 주로 이제 움직이는 이동 거리가 한 3m 정도에서 한 10m까지는 움직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요 3m 반경이니까 좌우로 하면 6m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긴 합니다만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뭐 요거는 적은 논이지만 아까 넓은 논일 경우에는 이렇게 흩어 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렁이가 왜 무엇 때문에 제초제를 안 써도 되느냐 하면 이 일반 우렁이가 아닌 왕우렁이, 소위 일본 말로는 전보 다니시라고 하고 영어로는 전보 스네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뭘 먹느냐 하면 풀을 먹는데 풀. 이렇게 이제 싹이 나죠. 그러면 뜯어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물이 가득 담겨 있으면 어때요? 얘들이 이 벼, 자라는 벼도 먹겠죠. 그래서 물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죠? 이 풀을 잡초를 먹지만 이 물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또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 우리가 친환경으로 하는 농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오리농법. 우리 그 봉화마을에 가면 봉화마을에 김해 봉화입니다. 진영 김해 가면은 옛날에 노전 대통령께서 오리농법을 하셨죠, 그죠? 이 오리농법을 하셨는데 여기는 오리가 그 소위 이제 똥을 많이 쌉니다. 그 똥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럼 똥을 많이 배설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냄새가 좀 지독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분해가 잘 되면 되는데 소위 조류라는 애들은 뭐 새과죠, 새, 닭 이런 애들은 대체로 똥이 좀 지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이 도시민들이 찾기에는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여름에 이제 관리를 잘못하면 물에 둥둥 떠서 죽습니다. 소위 폐사라고 하는데 이런 폐사가 많이 또 발생할 위험성도 있는 거죠. 원래는 이 오리 농법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일본에서 시작됐죠. 일본에 시작됐는데 이 논에다가 오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애들이 또 옵니까? 예, 공중에서 까마귀들이 오리를 잡아먹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매 있죠. 매. 이런 애들이 와서 막 잡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위에다가 또 그물을 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는 뭐 경비가 엄청나게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실패한 농법이다. 우리가 지금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리 농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죠.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은 할 수 있는 농법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논이 이렇게 있으면 오리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 어떻습니까? 예, 지나다니까 흙탕물을 일으키죠. 흙탕물을 일으키니까 오리들이 흙탕물을 일으키니까 잡초는 어떻습니까? 싹이 나더라도 또 묻히고 하겠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잡초 종자들은 광발화성입니다. 빛이 있어야 발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탕물이 일어나니까 발화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초의 발생을 줄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소위 붕어농법이에요. 붕어라니까 뭐 붕어를 어떻게 합니까? 하는 학생이 있는데 붕어는 토양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유기물도 있고 여러 미생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논이 있으면 이 수로를 그러니까 이 사이로 이렇게 붕어가 다닐 수 있는 통로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렇게 붕어가 다니면서 이런 애들을 먹는 거죠. 잡초도 일부 먹어요. 먹으면 뭐 플랑크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런 미세 조류들도 먹고 해서 붕어가 자라는 그러면 여기 웅덩이를 딱 만들어 놓으면 소위 이제 둔벙이라 그러죠. 둔벙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여기 나중에 모이겠죠? 그러면 가을에 딱 잡아서 판매도 하고 뭐 알아서 하면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꾸라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미꾸라지하고 붕어 이런 소위 어류를 이용하는 어류 농법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참깨도 마찬가지죠. 참깨 농법 또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뭘 한다? 예, 잡초를 방지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벼농사를 통해서 얻는 수익보다는 이런 참깨를 키워서 판매하는 수익, 그리고 붕어, 그다음 미꾸라지를 잡아서 판매하는 게 돈이 더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는 그 리스크가 생겼다. 뭐 어떤 리스크가 크게 생겼냐면 이걸 알고 산에 들이있는 애들, 뭐 오소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류, 까마귀, 뭐 이런 애들이 와서 뭘 합니까? 이 잡아 먹어버리는 거죠. 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오소리에 있느냐? 오소리뿐만이 아니고 어떤 데는 수달이라는 애도 천연기념물이죠. 이런 애들도 막 와서 잡아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심각한 문제에 부닥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것이 마냥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 우랭이 농법 아까 잠깐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우랭이를 이렇게 논에다 투입을 하면은 이게 다니면서 어린 풀을 먹는 거죠. 그래서 어, 잡초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외에 뭐 다양한 이런 농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농학을 또는 농산업, 스마트 농산업을 전공을 했으면 여기에 관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얼마만큼 economically viable, 소위 economically viable 하게 하느냐 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유용하게 하느냐 뭐 투입은 이만큼인데 수입은 이만큼만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그죠? 투자가 이만큼이면 수익은 이만큼 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농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언제 봅니까? See you next time.